여러분, 혹시 검은 콩 자주 드시나요? 밥에 넣어서 먹거나 간식처럼 삶아서 먹기도 하고, 콩자반으로 반찬을 해서 먹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밥을 조금 더 맛있게 해주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은 콩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먼저 검은 콩의 색깔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깊은 검정빛을 띠고 있는데요. 이 색을 내는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쌓이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꾸준히 먹으면 피부가 탱탱해지고 혈관이 건강해지고 전반적인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검은 콩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이 안정적이고 혈당 조절도 더 잘 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특히 혈관 속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은 콩은 단백질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질이 좋은 편이라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특히 고기를 많이 먹기 어려운 노년층에게 검은 콩은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소플라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성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이 줄어들 때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완화해줍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안면홍조, 땀이 많이 나는 증상, 불면증, 기분 변화 같은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성들이 콩을 많이 먹으면 건강하게 나이를 먹는다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60대 여성분이 계신데 갱년기 이후 얼굴이 달아오르고 잠을 잘 못 자서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분이 매일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두세 달이 지나니 증상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큰 약을 먹지 않고도 식습관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셨던 겁니다. 검은 콩은 또 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 안토시아닌이 눈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망막의 기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꾸준히 먹으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눈이 침침해지는 시기에 검은 콩을 자주 먹으면서 예전보다 눈피로가 덜한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을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밥에 넣어 먹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검은 콩은 삶아서 간식처럼 먹는 것이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특히 소금이나 설탕을 많이 넣지 않고 담백하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자반처럼 짜게 조리하면 오히려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검은 콩은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콩을 갈아서 가루로 만든 제품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껍질 성분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껍질까지 함께 갈아 만든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하루 한 줌, 즉 20에서 30알 정도를 권장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영양소를 충분히 얻으면서도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 콩에는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슈퍼푸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 근육 유지, 눈 보호, 갱년기 완화까지 그야말로 전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만능 식품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많이 드시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콩 속에는 퓨린 성분이 들어있어서 통풍이 있는 분들이 과다 섭취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몸 상태를 고려해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검은 콩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그동안 너무 대충 먹어왔구나 하고 말이지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건강을 지켜주는 식품들이 늘 가까이에 있는데 정작 어떻게 먹는지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검은 콩을 단순히 밥에 넣어 먹는 것 말고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검은 콩 섭취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 겹치면서 혈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건강검진을 받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희 동네에도 김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신데 평소에 특별히 아픈 데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김 어르신은 고기를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고깃집을 가시거나 삼겹살을 드셨는데 채소나 콩류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결국 혈관을 막히게 만든 것이지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에는 사포닌, 레시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 속 기름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포닌은 마치 세제를 뿌린 것처럼 혈액 속의 지방을 녹여내고 레시틴은 지방이 혈관 벽에 들러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밖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하루에 30g 정도의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0에서 15%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약을 먹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식습관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개선된 결과라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콩자반처럼 짜게 해서 먹거나 설탕을 넣어 달게 조리해서 드십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단 음식은 혈당과 중성지방을 높여서 혈관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섭취할 때는 절대 간을 세게 하지 말고 담백하게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 이웃 중 이씨 아주머니는 건강을 위해 콩자반을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1년 뒤 혈압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신장 수치도 나빠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콩 자체는 좋았지만 간장을 너무 많이 쓰고 조리 과정에서 설탕도 듬뿍 넣으셨던 겁니다. 즉, 좋은 음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검은 콩의 혈관 보호 효과는 단순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벽을 강화하고 혈액 속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서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덕분에 심장과 뇌에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당뇨와의 관련성입니다. 혈관 건강은 당뇨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요.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완만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도 검은 콩은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박 씨는 당뇨 진단을 받은 후 무조건 밥을 줄이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밥만 줄이고 다른 영양소를 챙기지 못하니 기운이 없고 금방 지치게 되더군요. 그런데 검은 콩을 반찬으로 꾸준히 곁들이고 간식으로도 삶은 콩을 드시면서부터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예전보다 기운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검은 콩을 과도하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 수 있고 통풍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소플라본 성분이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을 가장 효과적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간단히 불려서 삶아 먹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를 물에 불린 후 삶아서 간식처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밥에 넣어 먹되 다른 곡류와 함께 섞어 먹는 것입니다. 현미, 보리와 함께 넣어 먹으면 식이섬유가 더 풍부해져 혈관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셋째, 검은 콩 가루나 검은 콩 두유 제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 이때는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시중에는 설탕이나 합성향료가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70대 부부는 아침마다 검은 콩 두유를 직접 만들어 드십니다. 검은 콩을 불렸다가 삶아서 갈아 마시는데 설탕이나 소금을 전혀 넣지 않고 자연 그대로 즐기십니다. 그 결과 두 분 모두 혈압약을 줄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니 검은 콩이 혈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실 겁니다. 단순히 좋다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연구와 사례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남아있을 겁니다. 검은 콩이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느 시간대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의문이지요.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잘 모르십니다. 그냥 밥에 넣어 먹거나 간식처럼 드시는데 사실 섭취 시간과 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소화와 대사 리듬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50대, 60대 시니어 세대에서는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밤새 공복 상태로 지낸 후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검은 콩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공급되어 뇌와 근육이 활력을 얻습니다. 특히 검은 콩의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아침에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점심때 과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사는 박할머니는 아침마다 검은 콩을 불려 밥에 넣어 드십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시다가도 몇 달 지나자 점심 식사 때 예전처럼 폭식하지 않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점심에도 검은 콩은 유용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나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점심 식사에 검은 콩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은 하루 중 활동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 속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지속적인 에너지를 주어 오후에 피곤함을 줄여줍니다. 그렇다면 저녁은 어떨까요? 저녁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녁에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은 콩은 건강식이지만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아 늦은 밤에 과하게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적당량을 섭취하고 특히 늦은 시간에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저녁마다 검은 콩을 듬뿍 넣은 밥을 드시다가 위산 역류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사례지요. 이제 검은 콩을 어떻게 조리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검은 콩은 껍질이 단단해 그냥 조리하면 영양소가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최소 8시간 이상 물에 불려야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체내에서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껍질째 먹어야 합니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은 대부분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버리면 가장 중요한 성분을 놓치게 됩니다. 셋째, 지나치게 볶거나 튀기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열에 오래 가열하면 안토시아닌이 파괴되기 때문에 약한 불에서 삶거나 찌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잘못된
섭취 습관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검은 콩이 좋다고 해서 매 끼니마다 과도하게 드시거나 가루로 만들어 과량 섭취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검은 콩은 적당량을 꾸준히 먹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삶은 콩 기준으로 작은 컵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웃에 사는 최 씨는 건강에 좋다며 검은 콩 가루를 하루에 3번씩 타서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활력이 생기는 듯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변비가 심해지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은 콩의 섬유질이 과도하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소화가 방해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섭취량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조절한 후에야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여기서 과학적 근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연구팀은 검은 콩을 아침에 섭취한 그룹과 저녁에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아침에 검은 콩을 먹었을 때 하루 동안의 대사 균형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녁보다는 아침 섭취가 체중 관리에도 유리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검은 콩 단백질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뇨를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혈당 변동이 심하면 피로감과 어지럼증이 자주 나타나는데 검은 콩을 아침이나 점심에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검은 콩을 단순히 좋다더라라는 이유로 무작정 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대에 어떤 방법으로 조리해서 어떤 양을 꾸준히 섭취할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을 오랫동안 꾸준히 먹으면 실제로 어떤 장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일 겁니다. 검은 콩을 하루 이틀 챙겨 먹는다고 해서 눈에 띄는 효과가 금세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달 그리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은 콩을 장기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기름때가 끼듯 노폐물이 쌓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막아주는 성분이 바로 검은 콩의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입니다. 제가 아는 이웃김 어르신은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드시던 분인데 의사의 권유로 매일 아침 검은 콩 한 줌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반년쯤 지나 혈압이 안정되면서 예전처럼 머리가 무겁다거나 어지럽다는 증상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은 콩 속 항산화 물질이 혈관 염증을 줄여주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준 것이지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뼈 건강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급격하게 골밀도가 떨어지는데 이 시기에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뼈의 손실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뼈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 박 여사님은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고 매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우유와 함께 불린 검은 콩을 섭취하면서 칼슘 흡수율을 높이셨고 2년 뒤 검사에서 골밀도 수치가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병행했지만 식습관의 변화가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피부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수록 얼굴이 칙칙해지고 주름이 깊어진다고 걱정하시는데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피부가 윤기를 회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유는 검은 콩의 항산화 성분이 세포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검은 콩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피부 수분량과 탄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실제로 검은 콩을 1년 이상 챙겨 드신 한 지인 어머니 얼굴이 예전보다 확연히 밝아지고 피부결이 좋아진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섭취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여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게 만듭니다. 특히 배 주변의 내장 지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웃정 어르신은 예전에는 밤마다 과자를 드셨는데 검은 콩을 삶아 간식으로 드시면서 체중이 점차 줄고 복부 둘레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자연스럽게 식습관을 바꾼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과 두뇌 건강에도 변화를 줍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치매인데 검은 콩 속 안토시아닌과 레시틴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막고 신경 전달을 돕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에서 콩류 섭취가 많은 노년층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저도 지인 중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께 검은 콩 섭취를 권해드렸는데 몇 년 뒤 검진에서 기억력 테스트 결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장기간 섭취는 당뇨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 단백질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어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하고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당뇨를 가진 어르신이 매 끼니 밥에 검은 콩을 넣어 드셨는데 이전에는 식후 혈당이 크게 치솟던 것이 점차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보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검은 콩을 꾸준히 먹는다고 해서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함께할 때 검은 콩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또한 지나친 섭취는 소화장애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까지 사례와 연구를 통해 확인했듯 검은 콩을 장기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 뼈와 피부, 체중과 두뇌, 그리고 혈당까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검은 콩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먹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 이제부터는 섭취 방법과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알고 있어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습니다. 검은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검은 콩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섭취량입니다. 검은 콩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아 소화기관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의 삶은 콩 기준으로 작은 종이컵 반 컵에서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을 넘어가면 오히려 소화가 더디고 가스가 차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 이웃 한 분은 검은 콩이 좋다고 해서 하루 세 끼마다 밥 한 공기에 콩을 가득 넣어 드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비와 복부 팽만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결국 양을 줄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야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사례입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불려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은 콩은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최소 8시간 이상 물에 충분히 불려야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됩니다. 바쁘신 분들은 저녁에 미리 불려두었다가 아침에 조리하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불린 콩을 밥에 넣어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껍질째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 콩의 가장 강력한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제거하거나 가루로 만들 때 껍질을 버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껍질째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조리할 때는 약한 불에서 삶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오래 볶거나 튀기면 성분이 파괴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검은 콩을 삶거나 찐 경우 항산화 효과가 가장 높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간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약간 볶아두면
과자 대신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데 이때도 과하지 않게 소량을 드셔야 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간식으로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아 밤 늦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가루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루는 흡수율이 높아 장점도 있지만 너무 쉽게 과다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만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저희 지인의 어머니는 검은 콩 가루를 몇 끼니마다 3큰 숟가락씩 드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변이 딱딱해져서 힘들어하셨습니다. 양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검은 콩은 산화가 빠르기 때문에 장기간 상온에 두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오래 두지 말고 적정량만 구입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루로 만든 경우는 더 빨리 산패가 진행되므로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 피해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첫째, 빈속에 과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검은 콩을 많이 먹으면 이산 분비가 늘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을 적게 마시고 먹는 것입니다. 검은 콩은 섬유질이 풍부해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의 무분별한 섭취입니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이 과부하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던 이웃 한 분이 매일 아침 불린 검은 콩을 소량 밥에 섞어 드셨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3달 정도 지나자 식후 혈당이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도 식습관의 변화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분 역시 한번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는 속 불편함을 겪고 나서야 양 조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렇듯 검은 콩은 제대로 알고 먹으면 혈관과 뼈, 피부와 두뇌까지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슈퍼푸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습관으로 먹으면 오히려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단순히 검은 콩이 좋다더라라는 이야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검은 콩은 적당량을 껍질째,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해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검은 콩 말고도 우리 노년기에 꼭 챙겨야 할 다른 자연 단백질 식품은 무엇일까? 이야기는 또 다른 중요한 건강 지혜로 이어질 것입니다.